고남면 갯벌 70대 부부 변사자 사건을 태안경찰서가 수사 중입니다. 서산시 읍내동 한 상가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일장은 인산 이내인 반면 전통시장은 손님 구경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당진시 농민회가 농촌 필수농자재 지원줄에 주민발의 청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를 인터뷰한 결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나루쌀은 소비자의 선택을 왜 받았을까요? 해나루쌀은 세계의 선택을 왜 받았을까요? 대한민국 시그니처 쌀, 당진 해나루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둘째 주 JRB 뉴스 김유진입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9시 40분경 충남 태안군 고남면 인근 갯벌에서 갯벌 체험객의 신고로 A씨가 변사자로 발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6일 남편 B씨의 변사체도 군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 30분경 태안군 고남면의 갯벌에서 A씨와 함께 조개를 잡다 실종된 70대 부모는 각각 지난 1일과 지난 6일 태안과 전국 군산 연도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태안해경은 A씨가 남편 B씨, 아들 C씨와 함께 바다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A씨와 B씨는 바다에서 나오지 않고 C씨만 나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CCTV를 보니까 들어갔더라고요, 셋이가. 근데 그 나올 때는 부모님은 두 분 다 안 나오고 아들만 나와서 황급히 사라지더라고. 근데 태안해경은 아들 C씨를 지난 3일 안면도 인근 모텔에서 긴급 체포했고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5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관련 혐의 등에 대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JRB 뉴스 김유진입니다.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4시 18분경 서산시 읍내동 한 상가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은 마치 전쟁에서 폭격을 당한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폭발 당시 CCTV를 보면 건물에서 빨간 불꽃이 튀더니 연기와 함께 상가 거리 일대 간판과 건물 외벽이 뜯어지며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폭격을 당한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변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했고,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그 건물 내에 있던 중상자 1명을 구조해서 서산 의료원으로 이송을 했고, 그 건물 앞에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및 그 탑승자 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어서 서산 소방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당시 건물 인근에 있던 2명도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고로 건물 33개 동과 차량 9대가 파손되는 등 크고 작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소방과 경찰 등은 상가 건물 1층 미용실에서 폭발이 먼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의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JRB 뉴스 김유진입니다. 5일장과 전통시장은 운영주체가 당진 노점상연합회, 당진 전통시장 상인회로 각각 다른데요. 5일장은 인산 이내인 반면 전통시장은 손님 구경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당진 5일장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추석 연휴 3일 전 당진 5일장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약 4천여 명이 다녀간다는 5일장. 그러나 전통시장은 보시다시피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이 장날이잖아요. 이게 타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사가고 당진 시민들이 5일장 5일 먹을 걸 망정히 사갖고 들도 못할 정도로 막 가져가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사람이 없어요. 장날 되면 사람이 아예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가격 비교하고 물어보고 5일장에 나와가지고 다 팔고 가니까 상인들이 그 다음에는 장사가 안 돼요. 우리 진짜 상인들이. 도움이 되나요? 5일장은? 안 돼. 안 됩니다. 많이 안 돼요. 전통시장 상인들은 5일장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5일장을 운영하는 전국 보부상 연합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우리 5일장 차원에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번영에서는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당진에 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그래도 5일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많이 오시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5일장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5일장이 문을 연 지도 20여 년이 지나 크고 작은 갈등이 고착화되었습니다. 또한 그 밖에 쓰레기 폐기와 길거리 무단 주차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직접 사서 쓰레기는 담아서 쓰레기 넣는 장소에 그 상인들이 거의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쓰레기는. 주차는 골목마다 많이들 바치고 장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에서 남부주차장이라는 데를 하나 건물을 세워서 이용들 하고 있고요. 그것보단 더 크게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주차장이 협소하거든요. 좀 더 크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전통시장 상인과 5일장 상인의 주장이 서로 팽팽한 대립을 이루는 가운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5일장에 서면 하루에 약 4천여 명이 방문해 쓰레기 처리 문제와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전국 보부상 연합회와 당진 전통시장 번영회의 상생을 통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 뉴스 김유진입니다. 당진시 농민회는 10일 오전 9시 30분 당진시청 민원실 앞에서 농촌 필수 농자재 지원조례 주민발의 청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진시 농민회는 수입 농산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자재값 폭등, 인건비 상승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수록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하며 조금이나마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농사에 꼭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필수 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권중원 YMCA 당진시 사무국장, 오윤희 당진시 진보당 공동위원장, 박인기 노동당 충남도당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중의회, 연은발언, 경과보고,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폐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농촌이 소멸될 수도 있다. 그래서 농자재 값은 계속 상승하고 농산물 값은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이런 부분도 조례로 제정해서 필수 농자재 정도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농촌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당진시 농민회는 당진시 의회와 당진시에 선별적으로 집행되어 온 농자재 지원 사업을 전체 농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할 것을 요구하며 농협에 대해 필수 농자재 공동구매에 따른 판매 가격 인하, 필수 농자재 지원조례 주민청원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JIB 뉴스 김유진입니다. 5일장은 인산 이내인 반면 전통시장은 손님 구경조차 힘들다는 소식 보도해드렸죠. 이에 대한 전통시장 상인회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정재희 당진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5일장 유동인구가 만여 명이라고 밝히며 유동인구로 인한 5일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정재의 당진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5일장 유동인구가 만여 명이라고 밝히며 유동인구로 인한 전통시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5일장이라 하면은 전국에서도 그 많은 규모로 전통시장 내에 있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당진시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는 첫 번째로 최고 커요. 규모가. 그 기준을, 데이터를 어디서 뽑냐면은 그 장을 쓸 때 유동인구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근데 저희 당진 전통시장 5일장은 10,000명이 넘어요. 장 펼 때 유동인구가. 초창기 때는 당진 군민, 그 다음에 당진 시민들이 주로 고객이 됐지만 최근에는 요게 이제는 인터넷이도 됐던 이제 매스컴 같은 거를 이제 보고선 알려져 가지고 찾아오는 고객들이 다른 타 시군 아니면 다른 도내의 그 고객들도 장날이면 일부러
구경 삼아 찾아온다는 그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만약에 5일장을 당진 시에 5일장이 없어진다 하면은 과연 그분들이 당진 시에 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5일장 상인 비율에 대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오히려 당진 상인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비율로 봤을 땐 7대, 당진 상인이 3이고 외지 상인이 7이라면 지금은 5대5. 이 정도로 비율이 좀 아니면 6대4. 당진이 오히려 많을 수도 있어요. 당진 시민들이. 한편 전통시장 판매 증지는 상인들의 몫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자, 5일장이 없어도 우리 시장에서 장사 안 되네 뭐네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저는 그게 나는 상인들이 좀 시대가 이제 변하는 만큼 본인들도 난 좀 노력을 하고 이해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첫 번째가 일단은 상품 진열이나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5일장 노점 상인들한테 오히려 저는 뭐 우리 상인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배울 점이 많아요. 또한 전통시장 상인회는 전국 노점상 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5일장의 규모를 더 이상 크지 못하게 규제하거나 지역 상품권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수산물하고 농림부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해요. 여기 요즘 전국적으로 그게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당진 전통시장에서도 수산물 환급 행사를 지금 한 3차례 했거든요. 일부 상인들은 매출 걱정으로 5일장을 비판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5일장의 경제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과 5일장 상인들 모두 서로 상생하려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JIB 뉴스 김유진입니다.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휴대폰으로 신고하면 2주 안에 해결해주는 시스템. 안전신문고 앱의 신고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례에는 최대 3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1월부터 9월까지 당진시 신고 건수는 18,995건이었고 올해 당진시 신고 건수는 충남 도내에서 천안시, 아산시에 이어 3위였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생활 속 안전 개선이 필요하거나 위험 요인 및 불편사항을 포털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신고, 불법 주정차 신고,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 생활 불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충청남도에 접수된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천안시가 11만 1,480건으로 충남 1위, 아산시가 3만 6,947건으로 2위였고 당진시는 3위였습니다. 당진시 신고 유형별로는 불법 주정차 신고가 50%로 가장 많았고 안전신고 29%, 생활불편 11%, 자동차 교통위반 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버스 정류장 옆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제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분야를 선택한 뒤 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내용을 작성하면 2분에서 3분 내 신고가 완료됩니다. 처리 기간은 1주에서 2주, 해결 여부까지 안내받습니다. 안전신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맞는지 안전신고 그 분야에 맞는지를 보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7일 이내에 그 안전신고 앱에 그 답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요. 그 조치 계획을 세워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죠. 안전신문고 우수 사례에는 최대 30만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되며 당진시는 올해 불법 주정차 부분을 제외한 우수 사례 3,000건을 선발해 당진사랑 모바일 상품권을 건당 10,000원씩 지급했습니다. 당진시는요, 이런 시민 주도의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충남에서 유일하게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신고 한 건당 10,000원의 지역 상품권이 나가고요. 시민 주도로 이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이 10월 5일 577돌 한글날을 맞이해 당진 학생 꿈키움터에서 충청남도 교육청 제5회 우리말 우리글 꿈잔치 연계 당진 독서 입문교육 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한글 모두를 잇따를 주제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총 1,200여 명이 참여하여 만든 이번 한마당은 사전 공연, 한글날 기념식, 한글사랑 전시, 학생 참여마당으로 2023 당진 독서 입문 추진 계획과 연결해 운영됐습니다. 사전 공연에는 탑동초등학교 연극부의 창작연극 우리 또 우리와 송산초 김아랑 학생의 독창 공연이 펼쳐졌고, 이후 한글날 기념식에서 올바른 한글 사용 유공자 표창, 한글사랑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의 시상과 함께 품격 있는 한글 사용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한글, 독서, 창작, 인문학 등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전시마당에서는 당진 관내 한글사랑 입금학교가 참여했고, 총 30개 마당으로 구성된 학생 참여마당은 10개 마당으로 구성된 독서 입문교육 참여마당, 학생 독서 입문 교육 동아리 주축의 6개의 참여마당, 그리고 당진 독서 입문교육 한마당 14개 마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편 김희숙 교육장은 세상과 삶을 밝히는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진의 특색 있는 독서 입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RB 뉴스 김유진입니다. 그간 제1방송에서 여러 차례 쓰레기 투기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수청지구에 건축 폐기물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현장을 또다시 목격했습니다. 그 현장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당진시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수청동 한 어린이 놀이터 옆 공터에는 스티로폼과 목재 등 오래된 폐기물들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에 울타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폐기물이 방치된 현장으로 들어가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옆에 건축자재물이 방치된 현장입니다. 이렇듯 어린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곳에 위험한 건축자재물이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이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건축 폐기물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 내에 5톤 이상이 발생된 폐기물을 건설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소량의 양 같은 경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나 이런 거라고 할지라도 공사장 생활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건설 폐기물 관련 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행위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주에게 그 청결 명령을 내려서 조치를 취하고, 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위자가 명확하지 않은 폐기물은 토지주에게 청결 명령이 내려지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게 됩니다. 시청 담당자는 관련 팀에서 코스를 정해 쓰레기 점검에 나선다고 말했지만 해당 구역의 폐기물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JRB 뉴스 김유진입니다. 사람이 변해야 시장이 변한다. 저희 제1방송에서 5일장은 장사가 잘 되는데 전통시장은 파리만 날리는 현실 보도해드렸죠. 전통시장 상인들은 5일장을 비판할 것만 아니라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상품 판매에 획기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잘 팔리는 상품, 잘 파는 상인들에는 그들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지금까지의 아집은 내려놓고 현재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